자, 오늘 수업은 고대의 과학 첫 번째 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합시다.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 문명, 이렇게 4개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발전에 영향을 많이 준, 특히 서양 과학 발전에 영향을 많이 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별을 보고 달력을 만든 고대 이집트인들. 우리 교과서 34페이지 첫 바닥에 딱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왜 달력이 필요했을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달력이 필요했을까? 고대 모든 문명권에서 하루, 한 달, 1년 등의 시간을 정할 때 전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이미 기원전 3000년, 4000년,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자, 요 의문점을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하면 좋겠지만 생각을 두고 해봅시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집입니다. 강을 끼고 있으니까 범람을 하게 되고, 범람한 습지에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식량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더라. 이 풍부한 식량이 문명 발전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범람이 일어나고 이 시기를 정확히 가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해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심어야 되겠다.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나눌까? 절대 변하지 않는 항성들, 별을 중심으로 해서 별과 별 사이의 태양과 별 사이의 거리, 위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36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이 1년이 365일이란 그 사실을 이미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과학은 언제쯤 시작됐을까? 기원전 4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어땠을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두 강 사이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현재의 이라크 일부는 이란도 있고 시작부는 터키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같은 지역 사람들입니다. 수메르 언어, 수메르인은 우리 한민족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만들었고 달력을 만들었고, 달력을 만들려니까 천문학이
무진장 발달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본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아라비아 반도를 두 강이 나란히 흐릅니다. 나중에 네이버 지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 이게 이제 그 이슬람 문명 때, 그 이슬람 애들 때문에 이 6,000년, 5,000년 된 이 문명들을 파괴가 돼 가지고 참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명입니다. 우리 4대 문명은 전부 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업을 개시함으로 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풍족한 식량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먹고 배가 불러야지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별도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부족 전체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 일정이 필요할 것이고 과학기술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이걸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물론 뭐 기후재나 뭐 이런 것도 지내겠지만 국가의 의식행위, 이거는 의식행위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이 기후재나 뭐 이런 거 신에 기대는 이런 행위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즉 국가 부족의 통제 하에서 농사가 지어졌고 국가 부족의 지원 하에서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남는 재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하겠지요. 그래서 경제활동, 상업이 발달한다. 자, 이런 상업이 발달하고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파종을 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달력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전체의 움직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고 그 결과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렇듯 전체의 움직임이 농사에 영향을 주고 농사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찰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성술이 발달합니다. 이 점성술이 곧 천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빌로니아인들은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시간 개념이 정확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태양을 관찰해서 추나 추동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지를 지나면 낮이 길어지고 춘분을 지나면 따뜻해지고 하지가 되면은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추분이 되면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시기와 어느 만큼의 크기로 잡아먹는다는 것, 규모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자, 이걸 예측하려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돕니다. 그지요? 천동설입니다. 물론 천동설이란 말도 뭐 한 4, 5천 년 뒤에 나옵니다만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 요거 황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일식과 월식이 예측이 가능했겠지요. 그 다음에 태양이 돌면서 1년을 도니까 같은 자리에 오더라. 그래서 그 황도 주변, 태양이 지나가는 주변의 별자리를 12개를 찾아갖고 황도 12궁 해서 이걸 12달과 일치시켰습니다. 12달과.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좀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잘 믿는 거, 별자리로 따지갖고 뭐 이 궁합 보고 성격 보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미 5, 6천 년 전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4000년이니까 6000년 전부터 이렇게 별자리 황도 12개월 12궁, 이거 동양에서 뭐 지습니까? 동물이 들어갖고 12간지가 나오죠. 그지요? 그래서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인간의 문명 발달은. 그래서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관찰하고 측정하고 해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유적을 파다 보니까 인공수분과 같은 초보적인 생물학 지식을 농업에 활용했다. 이미 암술수술이 붙어야지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고, 벌레가 없다, 바람이 안 분다, 그럼 사람이 내가 뭐 대신 묻혀주면 되겠네. 이 정도의 생물학 지식은 갖고 농업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지방으로 고약, 연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 나오지요. 그 지방산이 우리 생물한테 아주 소중하게 쓰입니다. 우리 몸속에 흡수되면은. 그래서 지방을 안 먹으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현대의학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기, 위장병, 안과, 치과 병을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초나 이런 동물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연금술을 지원했다. 이 연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국가의식행위라 그랬죠. 별을 관찰하고 달을 관찰하고 태양을 관찰하고 바람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학 반응,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굴이나 금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의식적으로 이런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2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적 갖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이집트는 기원전 3200년까지 올라가고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4000년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역시 농업 기반입니다. 먹고 사는 점이 해결이 안 되면 문명이라는 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달력을 제작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집트 달력이 로마의 율리우스력, 현재의 그레고리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달력도 있습니다. 그지요? 추나추동도 다 알고 삼행유도 다 알고,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과학도 그 정도를 다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리우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달력을 만든 사람이지만 이게 시저입니다. 시저.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 그 로마의 황제, 블루투스 U2 하면서 친구 블루투스한테
그 칼 맞아 죽은 로마 황제 그 율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달력이 시저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로마에서 계력이 됩니다. 이때 시저 때 이집트의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콧대가 높았던 여자. 예? 그 여왕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 여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율리우스력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레고리는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기원전 3년부터 발견되고 연구해서 생활에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죽어서 다른 쪽으로 간다. 황제는 태양신의 신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신체를 보존해야 된다.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해부학과 방부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체의 장기를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800가지의 병과 48가지의 외사에 대한 치료법이 후대에 물려졌습니다. 이미 이 시대 때.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의적 의수와 같은 장애인 보조 도구를 제작했다. 물론 이거 일반인을 위한 게 아니고 왕족들이 어디 뭐 전쟁이나 이런 데 다쳤을 때 팔이 없거나 다리가 잘렸다 이랬을 때 저 사후 세계에 가서 다시 쓰시라고 만든 것들. 그래서 이런 의족 의수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상당하지요. 3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럼 이 두 나라에서 이제 두 나라 문명을 살펴봤고 이제 영역별로 봅시다. 고대의 수학. 메소포타미아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지요. 계산술이 발달했습니다. 자, 왜 계산술이 발달하고 숫자를 계산한 진법이 발달했을까? 간단합니다. 식량이 남아돕니다. 남아도는 거 고생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되고 분배한 걸 갖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셈법이 발달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남아도는 식량의 처분과 배분 때문에 이렇게 셈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역수, 제곱수, 세제곱수도 이미 이때 나와서 찾아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율, 파이 이런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간단한 상태의 2차 방정식까지도 이 당시에는 응용했습니다. 생활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밌지요. 피타고라스는 중세 때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 때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가 오기도 전에 이미 이때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10진법을 썼습니다. 옆에 보면 이집트 숫자가 나오지요. 메소포타미아 60진법 나타난 거 나오지요.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10진법을 썼고 그 다음에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사각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이것들의 부피, 원통, 원의, 구의 부피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측량 기술도 발달했겠지요. 이 두 개의 발달의 결과물이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물론 제곱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자를 한번 볼까요? 문자. 메소포타미아에는 상형 문자,
쐐기 모양의 상형 문자, 쐐기. 이렇게 지금 점토판에다가 황토판에다가 이렇게 찍은 자국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이걸 갖고 기록을 남겼어요. 쐐기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 점토판에 만들어서 이걸 구워놓고 말려놓고 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문서로 남기고 했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신성문자, 신관문자, 민중문자, 콥트문자 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문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이 글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이것,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지금 쌤이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긴 거라서, 지금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집트에도 우리가 이집트 상형 문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이름이 신성문자, 신관문자, 민중문자, 콥트문자 이런 게 있었다. 로제타석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적혀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의 돌이라고 하는데 로제타석 여기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찾아갖고 클릭을 해봤는데 뭐 오래됐는가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네요. 유튜브에서. 자,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는 재밌는 게 메소포타미아는 종이를 만들지 못해서 점토판에 썼습니다. 왜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묻지않은 엄청난 문명인데 이집트는 그 갈대를 이용해서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집트는 이런 기록된 것들을 도서관 같은 데다가 잔뜩 모아놨었는데 기독교 문명이 이교도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요. 그리스 로마 시대 넘어가면서 이집트가 약해지고 그때 이 이집트에 있던 대도서관에 다 모아져 있던 이 고대 파피루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하여간에 이집트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고대 과학과 수학의 특징. 고대 과학과 수학은 개인의 학문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고위직, 높은 사람들이 하던 거라는 겁니다. 하위 보통 평민들은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에 바쁘지 하늘 쳐다보고 수학 공부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끌고 모아 가지고 이렇게
연구시키고 공부하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국가발전, 농업에 적용시키고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명의 수준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이런 거 찾았다, 이건 이러면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돼요 하는 것들을 백과사전식으로 그냥 쭉 기록해서 모아놓은 거, 목록,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뭐 이 현상에서 이렇고 저 현상에서 저러니까 요거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겠네 라는 과학적 이론이나 원리나 규칙을 찾아낸 게 아니라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해 놓은 수준. 1년은 365일이다. 12달로 나눌 수 있다. 뭐 요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365일로 나뉘지고 뭐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 왜 정도 수준에까지 못 들어가고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쭉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정도 수준의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과 기초생물학, 화학은 이 고대 문명에서 연구됐던 것들이 나중에 고대 그리스 기원전 3, 4세기 한 3000년쯤 후에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에게 전수되어서 서양 과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 뭐 별자리, 물불, 바람, 흙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당시 때 기본적으로 개념들은 다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연 철학이 이 당시에 이미 다 기본적으로 현상들은 관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왜 그렇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왜라는 걸 생각해보고 관찰의 결과 연역법,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론, 지시로 끄집어내고 구체화되고 형성화되는 과정이 그리스 로마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는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는 단순한 수준의 백과사전식으로 지식의 나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더라, 이때 씨 뿌려야 돼, 이때 추수해야 돼, 이때는 강이 범람하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고대 과학과 수학은 기초적인 지식의 나열 정도였다, 자연상의 관찰 정도를 기술하는 정도다, 그 다음에 그걸 시간과 연계지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와 부족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연구되었다. 요 정도 개념. 자, 오늘 좀 일찍 끝나네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 그리스의 과학 철학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이집트의 문자, 신성 문자, 신관 문자, 민중 문자, 콥트 문자. 이 신성 문자는 돌이나 나무의 세계에서 사용한 상형 문자로 초기의 문자고, 신관 문자는 이제 관료, 행정, 종교. 그다음에 민중 문자는 이런 신이나 관료 상관없는 상위 지배계층들이 쓰던 문자. 그 다음에 콥트 문자. 이거는 이것들이 다 통합된 것 같은데요. 밑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문자가 또다시 바뀌고 발전한 그런 형태네요. 자, 이런 이집트 문자는 로제타석의 발견과 샹폴리옹의 해독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 문자를 해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한 걸음 더 하는 거 교과서 37페이지에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은
2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